직종이 다 틀린데도 이게 정말 잘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딱 한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만남입니다. 만남. 네, 이 만남을 통해서 제가 다 성공을 했거든요. 한 번도 거의 실패하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3기 신도시 발표되면 내년부터 바로 개발 안 들어갑니다. 그쵸. 3년 뒤부터 개발 안 들어가요. 네. 보통 굉장히 좋은 호재가 발표가 되면 거의 10년 동안 끌다가 맞아요. 개발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10년 동안 끌다가 사람들이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네. 10년 동안 기다려가지고서 올라 본들 아마도 기회비용을 잃잖아요. 올라가기 직전에 여기 최저점에서 산다면 네. 어떨까요? 기회비용이 굳이 묶이지 그쵸, 않잖아요. 묶이지 바로 않죠. 올라갈 수 있잖아요. 네. 제 타이밍이 그 타임이에요. 그럼 이제 그렇게 돼서 어떻게 이 토지 투자 내지는 사업으로 가신 거예요? 제가 이제 제 삶이 솔직히 좀 다이나믹한 네. 부분들이 많아요. 이력이 교육계 있었죠. 학습지니까. 네. 그 다음에 금융 쪽이죠. 보험이니까 그쵸. 보험 예. 금융이죠. 그 다음에 통신 쪽도 했어요. 휴대폰 사업도 하고. 네네. 그 다음에 아주 독특한 농사를 지었어요. 어떤 농사냐면 곤충 사업을 했거든요. 네. 예, 군뱅이라는 네. 그 곤충 사업을 했는데 이것도 정말 잘 됐어요. 그리고 부동산을 했고요. 네네. 그리고 유튜브 방송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엔 작가도 되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직종이 다 틀린데도 이게 정말 잘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딱 한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만남입니다. 만남. 네, 이 만남을 통해서 제가 다 성공을 했거든요. 한 번도 거의 실패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그때 아까 보험에서 얘기했던 그 중요한 샘플이 있었잖아요. 네네. 저를 막 옆에서 계속 트레이닝 시켜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잘 되는 거 봤다는 그 사실입니다. 네. 그 사람이 되는 것을 내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네. 그 사람이 눈이 있고 저도 눈이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말할 수 있는 입이 있는데 내가 못할 이유가 없다 라는 어떤 자신감 이런 것들이 성공 샘플 좋은 만남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게 휴대폰 가게든 건축 사업이든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 속에 곳곳에 중요한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될 수 있었고 특히나 부동산이라는 것을 접할 수 있었던 것이 어떤 네. 부분이냐면 제가 휴대폰 가게를 했었는데 네. 지금으로도 한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7년 전에 그 휴대폰 가게 건물주 사장님이 네네. 부동산을 했어요. 근데 제가 휴대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년 동안 그렇게 권했는데 제가 안 했어요. 김 사장은 말도 잘하고 보험도 잘하고 이러니까 부동산 하면 굉장히 잘할 거다. 브리핑도 굉장히 잘할 거니까 부동산 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고적으로 그 휴대폰 가게 빌딩 주인분은 그때 당시에도 막 5, 60억대 이상 부자였어요. 그런데도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왜? 그분은 뭐 나름대로 잘 열심히 해서 그렇겠지 내 분야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걸 어떻게 접하게 되냐면 2년이 지난 뒤에 네. 그때 평택에 삼성 반도체가 들어온 거예요. 네네. 삼성전자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막 이제 기공식을 한다고 막 네. 이런 얘기를 들릴 때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삼성전자 바로 앞에 한 50억 정도 되는 땅이 나왔는데 김 사장 해보라고 이거 진짜 괜찮은 땅이라고 삼성 임원이 살려다가 못 산 땅이라고 이런 순간 제가 귀가 확 열렸어요. 아니 얼마나 좋으면 삼성 임원이 살려고 하다 못 샀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이제 가봤어요. 봤더니 입지도 좋고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삼성반도체에서 너무나 가깝게 있는 땅이었거든요. 네. 근데 제 수중에는 이제 5천만 원밖에 없었어요. 근데 사람이 마음을 먹으니까요. 네. 그 5천이 얼마짜리를 나중에 샀냐면은 네. 5억 6천만 원치 사게 되더라고요. 야. 현금 5천만 원밖에 없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면요. 현금은 5천만 원밖에 없었는데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이거는 분명히 내 땅이다. 한 400평을 저에게 주기로 했으니까 4,000평 중에 10분의 1, 400평을 저를 주기로 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장님께 사장님 저 5천만 원밖에 없다니까 그분이 제가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줄 알았나 봐요. 네. 5천만 원밖에 없다니까 5천만 원 갖고는 힘들 텐데 이런 말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있어야 되냐 했더니 뭐 토지에 대출도 좀 나오고 하니까 대충 한 3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5천만 원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연금 됐던 거 다 깨고 어떻게 하고 여기 1억 모으고 또 누구한테 빌리고 해서 하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진짜 되더라고요. 이제 5천만 원 현금을 당시 있었던 것이 5억 6천으로 불어났는데 그 땅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그때는 개인으로 샀었어요. 네네. 그때 법인으로 못 샀고 네네. 뭐 부동산을 잘 모르니까 네네. 개인으로 샀는데 지금까지 개인은 팔지를 못했어요. 네네. 왜냐면 여러 사람이 같이 샀고 일단 공유로 예. 그러니까 내가 팔고 싶어도 못 팔고 두 번째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양도소득세가 너무 많아요. 네. 제가 법인을 차린 이유가 네. 개인으로 단기간에 팔게 되면 그거는 거의 1년 안에 팔면 66%, 2년 안에 팔아도 55% 이상이에요. 비사업용 토지이기 때문에 네. 양도세 비사업용 토지 하면은 이건 세금을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가져가는 수익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법인을 차리고 법인으로 투자를 계속적으로 땅을 했습니다. 자, 그러는 과정 속에서 땅을 제가 이제 접하면서 그때부터 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죠. 네. 예. 그러면서 주변에 네. 이제 땅을 이렇게 둘러보잖아요. 네. 제가 땅을 샀으니까 그 주변을 가보잖아요. 그렇죠. 가보다 보니까 이 구치가 틀린 거예요, 소위. 그러니까 네. 누군가는 1시간 일할 때 1시간 일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누구는 1시간 일했는데 1시간에 몇백만 원을 받아요. 1시간에. 이야. 제가 이렇게 해서 거의 3년 만에 1억 갖고서 네. 거의 100억이 훨씬 더 넘어왔어요. 100배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사실 시작에 불과하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예, 토지를 몰랐을 때는 그냥 내 일이 최고인 줄 알고 보험도 하고 그다음에 휴대폰 가게도 하고 건축농사도 짓고 네, 거기서도 다 억대로 나왔으니까요. 네. 동시에 4개 일을 다 했었어요. 부동산도 그때 같이 했어요. 부동산도 하고 휴대폰 가게도 하고 보험도 하고 다 수입이 다 나왔는데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쵸. 이게 노동 수입을 통해서는 절대로 부자가 못 된다는 말이 맞아요. 그래서 싹 다 정리했어요. 그냥 정리하고 이제 부동산만 하자라고 해서 부동산을 하면서 유튜브까지 같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부동산을 처음 접하면서 계속 그때부터 부동산에 대한 이 수익을 내가 보게 된 거죠. 이게 어떻게 건물주 주인이 50억이 됐을까? 네. 이제 그것에 대한 궁금증을 계속 하면서 계속 따라다니고 뭐 임장 활동 가는 거 계속 따라다니면서 내가 사는 땅 주변을 계속 다니면서 그 주변 부동산을 3일에 한 번씩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택 삼성 반도체 아래에 보면 방충리 지제역이라고 있어요. 네. 지제동이라 그러죠. 네. 그 주변을 3일에 한 번씩 삭삭히 다 뒤졌어요. 네. 부동산도 뒤지고 거기에서 실거래가 일어난 것들을 다 조사하다 보니까 네. 그 땅이 얼마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올라간 것들이 다 기억나잖아요. 그 주변 땅이요. 제가 봤을 때만 해도 100만 원, 120, 150 요 사이였거든요. 그게 지금 얼마까지 올라간지 아세요? 얼마요? 7년 만에 2,500까지 갔어요. 용도 지역이 다 상향이 돼버렸어요. 야. 일반 계획관리 땅이 준주구가 돼버리고 일반 80만 원, 90만 원 땅들이 400, 500까지 다 갔어요. 3m 도로에 붙어 있는 이런 땅들조차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화성에 가고 안성에 가고 용인에 가서 다 제가 배웠던 것들을 펼치게 된 거죠. 아, 그럼 작가님이 그 투자했던 5억 그 땅은 네. 지금 얼마가 된 거예요, 지금? 지금은 한 4배 가까이 됐죠. 근데 그게 네. 너무 입지가 좋아도 안 좋아요. 그게 지금 수용이 됐어요. 아, 진짜요? 너무 좋아. 그러니까 거기가 개발 제한 지역으로 묶어버리고요. 거기에 첨단 복합 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네. 수용이 됐는데 네. 저 지금까지 땅 사면서 지금 2번 수용됐어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입지를 너무 좋은 곳 사도 수용이 됩니다. 근데 저는 뭐 나쁘진 않아요. 왜? 땅을 워낙 그때 당시 저렴하게 네. 샀기 때문에 아마도 수용가도 300 이상, 한 3배 가까이는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수용이 안 됐으면 한 5배는 받겠죠. 아, 네. 근데 뭐 수용돼도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럼 작가님이 이제 경험해 보신 걸 토대로 했을 때 네. 부동산 투자 중에서 토지가 가장 으뜸인 이유가 있을까요? 뭐니 해도 수익이 가장 좋아요. 제가 생각했던 거는 네. 남들이 생각하면은 토지 투자하면은 오래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쵸, 예. 5년 기다려야 되고 10년 기다려야 되고 뭐 예. 20년 동안 묵겠다 이러잖아요. 네. 제가 100개 이상 땅을 사봤거든요. 네, 네. 몇 개가 떨어졌을 거라 생각되세요? 아, 땅이라서 사실 거의 안 떨어졌을 것 같아요, 사실. 맞죠? 네, 예, 네. 땅은 아시네요. 네. 땅은 안 떨어져요. 왜냐하면 땅은 손해 보고 파는 사람이 없어요. 그쵸, 예. 그리고 땅을 내가 샀다가 1년 뒤에 팔겠다 이런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아파트는 갭 투자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근데 땅을 사면서 내가 나 3개월 뒤에 팔 거야. 나 1년 뒤에 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려워지더라도 경기가 어려워지더라도 그냥 잠가놔요. 팔 생각도 안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자기가 산 것보다 마이너스 되고 팔고 그러진 그쵸, 않아요. 그쵸. 근데 저는 100개의 땅을 사면 비슷한 게 아니라 100개가 다 올랐어요. 만약에 1000개를 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왜? 저는 오르는 땅만 샀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오르는 땅으로 정해져 있는 땅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권 유튜브님께서 네, 네. 아마도 어머니 뱃속에서 수정이 되면서 뭐로 정해져 있을까요? 이미 남자로 정해져 있어요. 그쵸. 다만 사람들이 밖에서 모를 뿐이에요. 그쵸. 근데 이미 수정되는 순간 남자로 이미 태어나기로 결정이 돼 있어요. 이걸 땅으로 따져본다면 오르는 땅은 이미 결정돼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모를 뿐이지 오르지 않은 땅들을 가보면은 대부분 다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오르는 땅으로 결정돼 있는 곳에 가면은 뭔가 특징적인 것이 있어요. 제가 그건 좀 깊숙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제가 생각에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오르는 땅으로 정해져 있는데 사람들 데려가잖아요. 여기가 오르는 땅입니다 하면 정말 여기가 오르는 그러니까 땅이에요. 모르죠. 이렇게 얘기해요. 네, 왜? 모르죠. 숲으로 우거져 있거든요. 논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면에 가보면 토지이용 계획이라든지 개발 계획 보면은 편집도를 딱 키면은 이미 토지이용 계획이 쫙 펼쳐지거든요. 네, 네. 거기는 산업단지가 다 만들어져 있고 신도시가 다 만들어져 있어요. 네. 이미 거기는 오르기로 도면상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 가보면은 다 논밭이고 황무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죠. 땅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면 이미 개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사면은 기다리기만 하면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는 방식은 그런 방식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왜? 그런 방식은 이미 개발하기로 발표가 됐다가 쭉 땅값이 올랐어요. 네. 올랐다가 시간이 경과되면서 한참 걸립니다. 우리가 3기 신도시 발표되면 내년부터 바로 개발 안 들어갑니다. 그쵸, 그쵸. 3년 뒤부터 개발 안 들어가요. 네. 보통 굉장히 좋은 호재가 발표가 되면 거의 10년 동안 끌다가 맞아요, 이게 맞아요. 개발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10년 동안 끌다가 사람들이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10년 동안 기다려가지고서 올라 본들 아마도 기회비용을 잃잖아요. 그쵸, 내 예. 돈을 10년 동안 묶어놔 버리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그거보다는 발표가 났어요. 쭉 올라갔다가 쭉 1년, 2년, 3년 해서 한 10년 기다렸다가 최저점에서 떨어질 때 올라가기 직전에 여기 최저점에서 산다면 네. 어떨까요? 기회비용이 굳이 묶이지 그쵸, 않잖아요. 묶이지 바로 않죠. 올라갈 수 있잖아요. 네. 제 타이밍이 그 타임이에요. 가장 최고로 떨어졌을 때 올라가는 타임 여기 사니까 10년 동안 오르는 것보다 그 1년 만에 오르는 게 2배, 3배가 더 클 수도 있어요. 야.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찾는 게 관건이고 제 책의 내용 보면 수십 건이 그 매도 타임, 그 짧은 타임, 1년 안에 대팔 수 있는 그 짧은 타임에 대부분 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수익이 뭐 3개월 만에 팔고 6개월 만에 팔고 17일 만에 팔고 2주 만에 팔고 이런 것들로 꽤 돼요.